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시면 이용하실 상담 전화 지금 알려드립니다.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 전화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재갈찰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택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자세히 좀 상담하고요. 이 밖에도 가사 분쟁이라든가 땅 문제, 돈 문제, 또 사고나 분쟁으로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갈찰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주택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좀 상담하겠는데요. 이 상가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어떤 문제인가요? 일단 주택 상가 임대차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기간이죠. 네. 보통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크게 하나는 임차인이 살고 있다가 장사가 너무 안 되거나 아니면 집이 너무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개인적 사정으로 출장을 간다거나 아니면 장기 출장을 간다거나 뭐 전근을 간다거나 개인적 사정으로 내가 임대차 계약을 못 채우고 나가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네. 또 반대로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임차인에게 뭐 2년간 예를 들면 그거를 줬는데 임차인이 이제 장사가 잘 되거나 뭐 이래서 계속적으로 연장을 요구하는데 본인은 이 건물을 팔고 싶거나 아니면 뭐 재건축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뭔가를 해보거나 내 아들이 거기 들어가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 이 기간이 아직 안 끝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임차인과 임대인의 입장에서 임대차 기간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임차인 사정에 의해서 계약 기간을 이제 못 채우고 나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일들이 좀 발생할 수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보통 2년 계약을 하는데요. 네. 주택 같은 경우에 2년 계약을 하는데 뭐 한 6개월 정도 살다가 뭐 발령이 나는 겁니다. 그러거나 아니면은 한 6개월 살아봤더니 이 집은 뭐 위치도 그렇고 뭐 물도 새고 소음도 너무 심하고 너무 살기가 싫다. 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경우도 실제로 있었는데 테라스가 있는데 뭐 위에서 2층에서 담배꽁초를 너무 버려가지고 테라스 내가 무슨 담배 재떨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이러면 도저히 살고 싶지가 않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계약 기간은 남았지만 빨리 나가고 싶다라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제가 뭐 다른 여러 가지 기타 제반 사항을 빼고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칙적으로는 못 나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간다고 하면 나머지 기간 동안 월세를 다 주거나 네. 아니면 보증금을 나머지 기간 다음에 받아가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그래서 못 나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두 번째, 다만 그 집에 문제가 있을 경우, 예를 들면 하자가 있을 경우 네. 그 집을 일반적인 통상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거, 통상의 용도로 하면 주거겠죠. 주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임대인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못 나간다. 약속은 지켜줘야 된다. 네. 그래서 약속한 기간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 다만 그 집에 또는 상가에 문제가 있어서 통상의 용도로 그 집과 상가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나갈 수 있다. 그 기간은 안 채워도 된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두 가지 경우에 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모든 기간은 계약은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통상 남은 기간에 먼저 나가게 되면 그 기간을
다 돈을 물어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되지 않죠. 실제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다가 내보내주고 나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네, 상담 전화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궁금하신지요? 뭐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말씀하십시오. 집 전세를 좀 얻으려고 그러는데요. 네.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 등기부 전세 등기 안 하고 완전하게 하는 방법 좀 없는가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전세에서는 전세금을 보존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글쎄 그것 때문에. 전세금이 큰 금액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집을 비워줄 때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줬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등기부랑 계약서가 일치하는지를 봐야 돼요. 어디를 일치하는지 봐야 되냐면 예를 들면 무슨 무실동 무슨 아파트 또는 무슨 주택 A동이라고 등기부에 써 있는데 계약서에는 무실동 무슨 아파트 무슨 주택 1동이라고 써 있는 데가 있어요. A동이나 1동이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그거지 이렇게 판단하지만 이 계약서에 이것이 완전히 일치되지 않으면 특히 이런 아파트는 문제가 없는데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일치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실제로 문제가 생겨서 제가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등기부와 계약서를 명확히 일치시켜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계약서를 들고 꼭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와 주민등록을 옮겨라. 이 두 가지만 이행하시면 만약에 저희가 속칭 말하는 깡통전세, 즉 집값보다 전세금보다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가 아닌 한 전혀 문제가 없이 다른 전세권 등기라든지 이런 건 할 필요 없어요. 다시 설명드리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표제부라고 하는데 전문용어로는 주소, 집원 이런 거를 완전히 일치시켜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랑 주민등록을 옮겨라. 이사한 다음에 바로 즉시. 그런데 여기서 깡통전세가 생기면 이 두 가지를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경매로 넘어가도 내 전세금을 다 보전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전세금 보증 보험이라는 게 많이 있어요. 크게 돈도 많이 들지 않아요. 금액에 따라 좀 다른데 몇십만 원 단위거나 십몇만 원 정도거든요. 이것만 내면 집이 만약에 깡통전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보증보험 회사에서 보험금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집주인한테 그 보험회사에서 받아요. 우리는 마음 편하게 사실 수 있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계약서랑 등기부를 잘 맞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꼭 이사한 다음에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랑 주민등록을 옮기시고요.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 집값이 내 전세금보다 좀 떨어질 것 같으면 꼭 보증보험을 가입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 집이 잡힌 건 어떻게 되나요? 너무 많이 잡혀 있으면, 그러니까 잡혔다는 게 이제 근저당일을 말하는 건데, 예를 들면 집이 1억짜리인데 내 전세금이 8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1,000만 원, 2천만 원 잡아 있는 거 정도는 봐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근저당이 앞에 6천만 원, 7천만 원 잡혀 있으면 그런 집은 되도록이면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럼 그 이상은 하자가 없나요? 네? 그 이상은 하자가 없지 그러면? 그 이상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없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선순위 근저당,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이 잡혀 있는 거, 이미 너무 많이 잡혀 있는 집은 되도록이면 들어가지 마세요.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그리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한다면 보증금을 많이 낮추십시오. 차라리 월세를 좀 내고 그런 게 낫지 보증금은 많이 낮추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자갈철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시면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또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2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법률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용하 씨 상담 전화 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이번엔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아유, 궁금하십니까? 네. 앞전에 전화 주신 분하고 약간 굉장히 비슷한 예우인데요. 네. 저도 전세를 다른 세입자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기한이 늦어가지고 전세가 또 선생님 말씀하시듯이 깡통이 됐거든요. 네. 근데 금액을 좀 높였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게 내용 증명은 계속 오는데 이거 어떠한 방법이 보증보험이라는 누가 들어야 합니까? 그 집주인이 들어놔야 합니까? 원칙적으로 보증보험은 임차인이 드는 거예요. 집주인이 드는 게 아니고 세입자가 드는 거라서 세입자가 돈을 못 받았을 때 예를 들면 뭐 집주인의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금액이 너무 떨어져서 돈을 못 받았을 때 새로운 세입자가 안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전세값이 너무 떨어지거나 집값이 너무 떨어진 경우에는 보증보험 회사에서 미리 그 돈을 주고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주인으로부터 그 돈을 받는데 못 받게 되면 그걸 경매해가지고 보증보험 회사에서 이제 회수하는 이런 절차가 이제 그 전세금 보증보험인데요. 지금 집주인이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이 집값이 너무 떨어져서 전세금을 못 주시는 상황이 됐을 때 뭐 이런 말씀드리긴 참 무책임해 보이는데 딱히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뭐 경매로 넘어가서 제값을 받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데 글쎄요. 지금 경제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데요. 글쎄. 그건 참. 그러면 선생님 말씀 도중에. 근데 이 압류 뭐 살림살이에도 뭐 그전처럼 법적칙상 뭐 압류 차압을 붙이는 수도 있습니까? 있긴 있는데요. 거의 그거보다는 살림살이나 이런 데까지 하진 않고 지금 그 임대를 준 그 부동산 있잖아요. 뭐 아파트인지 상가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압류가 들어와서 경매가 들어갈 겁니다. 아마 결국에는. 저희가 집주인이거든요. 네. 어떠한 방법이 저도 영세민이고 근데 옛날에 그걸 처분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도 끝없이 조금 너무 높았어요 지금. 네. 값보다 예를 들어 이 전세금이 높아버리니까 깡통 뭐한 말로 깡통 전세라고 그러지만 빼들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어떤 보증보험을 들어가지고 해줄 수 있나 그런 방법을 세입자하고냐 이 그런 방법은 없고요. 일단은 제일 좋은 방법은 세입자랑 상의를 하셔서 분할로 상환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몇 번 사정을 아주 내가 서로 시대만큼 안 된다고 적극적으로 완강히 부인하고 이제 내용 증명이 지금 4번이나 왔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서면으로 이제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일단 법원에서 일단 접수가 됐나 봐요. 근데 거기서는 그럼 세입자가 이러고 저러고 할 수 있는 권한이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내가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에 대한 그 금액이 어느 정도로야 저쪽에서 압류가 직장에 대한 보통 일반적으로는 2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에만 좀 압류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월급이나 이런 게 200이 안 되시는 분은 급여에 대해서 압류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런 통장 같은 것도 압류가 통장은 당연히 압류할 수 있죠. 그거는 그런 제한이 없어요. 뭐 통장은 무조건 다 압류 가능하고 집기류도 압류 가능하고 모든 게 다 압류 가능하지만 뭐 민사소송법에 아까 얘기했던 200만 원 이하의 뭐 급여라든지 뭐 의료기기 몇 개 안 되는 게 있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살림살이에는 큰
저기가. 살림살이까지 들어가는 건 이제 최후에, 왜냐면 살림살이는 실제로 팔아도 돈이 얼마 안 되기 그렇죠. 때문에 또 살림살이도 같이 이용을 해야 하는 거니까 다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가져가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그거는 웬만하면 최후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살림살이 같은 경우에는 압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예.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부부가 만약에 살고 계신다고 하면 예. 반은 내 거지만 또 반은 부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게 경매가 돼도 부인이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예. 실제로 그 살림살이가 크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그 예. 임차인 입장에서. 그래서 살림살이를 정리를 해드리면 살림살이에까지 경매를 할 수는 있지만 크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할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또 그쪽에서도 감정이 너무 상해서 괴롭히는 수단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한 가지만 더 말하겠는데, 그게 만약에 보증보험이라는 저쪽에서 이제 은행에서 일단 그걸 처리해주군요, 청구권이. 네, 그 몰아줍니까? 보증보험, 전세금 보증보험을 들어놓으면 뭐 인터넷만 찾아보셔도 몇 가지 회사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회사에서 네. 보증금을 내주고 집주인한테 그 회사에서 나중에 받는 방식인 거예요. 아무 내가 그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거기도 은행에서도 상당히 좀 지장을 초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근데 뭐 그건 은행의 사정이니까 우리가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법률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택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요즘 원주뿐만이 아니라 여러 그 지방의 아파트값이 많이 떨어지면서 깡통 전세로 인한 이렇게 임차인, 임대인들의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9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자갈철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원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5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제가 차상이고요. 네. 제 앞으로 통장이 압류가 돼 신용불량이라 가지고 네. 그 압류가 돼서 통장을 못 만드는데요. 네. 그 직장을 제가 다니면 네. 압류가 안 된다고 조금 전에 그런 것 같아서. 그 직장을 다니면 압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통장은 무제한적으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어떤 통장이든 그 채권자가 있으면 압류가 가능한데요. 네. 급여 채권 자체를 압류를 못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무슨 S전자를 다니고 있는데 네. S전자에서 나한테 월에 200만 원씩 월급을 주면 그게 통장으로 들어오잖아요. 이 통장 자체는 압류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은 무조건 다 압류가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S전자에서 나한테 들어와야 되는 내가 그 S전자에다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임금 채권 있잖아요. 받을 수 있는 권리. 네. 이거가 압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금으로 받으면 상관이 없네요. 그러면. 현금으로 받아도 상관없고 다른 사람 명의로 받는 경우도 있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예. 통장이 압류되는 거랑 월급 채권이 압류되는 거랑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면 제가 직장을 지금 못 다니는데 네. 직장을 다닐 경우에 지금 압류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압류가 되죠. 그러니까 압류 안 되는 통장으로 월급을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압류 안 되는 통장이 있나요? 채권자가 못 찾는 통장들도 좀 있고 뭐 그렇긴 하습니다. 거죠? 제가 일단은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가지고 채권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지. 그런 식으로 통장을 새로 만들거나 좀 찾기 어려운데 만들어서 월급을 따로 받는 것보다 제가 적극 권장드리는 거는 빚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갚을 수가 없고 내 인생에서 계속 직장도 못 다니고 자칫 회생의 길이 없으면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파산이랑 회생 제도니까요. 여러분께서 파산은 안 됐어요. 해가 안 됐어요. 파산이랑 회생이 일단 시도는 해보셨는데 실패하신 건가요? 예.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법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임금 채권은 압류가 좀 어렵다. 200만 원 이하는. 그리고 안 된다. 어렵다가 아니라 그러나 통장은 압류가 된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돈이 들어가면 무조건 못 찾는 거네요. 그죠? 네. 200만 원 기준 법에 있습니다. 법에. 예. 그럼 200만 알겠습니다. 원 이하의 월급을 받으면 압류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통장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건 월급과 다른 돈이 섞여 버리는 개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통장에 들어오는 건 압류가 되는데 내가 받을 수 있는 원래 만약에 이게 압류가 된다면 S전자에서 만약에 압류가 된다면 나한테 원래 200만 원씩 월급을 줘야 되는데 안 줘요. 어느 날. 현금으로도 안 주고 통장으로도 안 주고 네. 그게 다른 거예요. 채권 압류와 통장 압류는. 통장은 무조건 돈이 들어오면 그게 압류가 되는 게 통장 압류고 아까 얘기한 대로 회사한테 나 돈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냐 없냐. 최저 생계비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만 원 이하의 들어오지만 돈은 찾을 수는 없다. 그건 통장에 압류됐을 경우. 네. 계속해서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6번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궁금하신지요? 그 농지법 위반, 농지 전용 위반으로 해서 네. 그 행정처분이 이제 원상복구 명령이 나가면 강제 이행금 부과하고 또 형사 고발하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형사 고발이 돼서 과태료 내지는 벌금형이 나오면 네. 벌금을 납부해요. 그러면 그 농지는 복구 안 해도 되나요? 형사처벌 복구 안 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더 이상은 안 받아요. 그러나 네. 아까 말한 이행강제금은 복구될 때까지 영원히 부과됩니다. 벌금 즉 형사처벌은 한 번 받으면 그 일로 또 받지는 않습니다. 다시 고발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행강제금은 영원히 나온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이게 면적이 크거나 뭐 비용 부담이 수인할 수 있는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위반자면 계속 위반하고 가도 별 문제는 없네요. 그러면 그거를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알아서 판단을 하십시오. 제가 지금 그러니까 방송에서 계속 벌금을 물으면서 벌금이 아니죠. 이행강제금인데 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면적이 뭐 예를 들어 100평, 200평, 1000평 이러면 그 부담이 있는데 그 이제 기존에 받은 그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면적을 오버해서 한 10평, 20평 요 정도를 추가로 쓰고 있단 말이죠. 그것도 확인해 보니까 농지법 전용 위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당연하죠. 허가받은 거에 넘었으면. 네. 그러면 이제 그 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뭐 강제이행금 물려봐야 뭐 1년에 한 뭐 몇십만 원 요 정도 내지는 몇백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청취자분께서 판단하셔서 하십시오. 같습니다. 예, 저는 뭐 다 알려드렸으니까요. 판단을 적절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법률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의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상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년으로 이제 계속해서 상담 전화 연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임대차 보호법 그 법 있잖아요. 네네. 그럼 주인 입장에서는 저 신용불량자가 들어오는 거 뭐 그런 거를 그것도 골치 아프겠네요. 주인 입장에서는 신용불량자가 들어오는 게 골치 아플 일은 크게 없습니다. 그게 그 압류가 그 주인을 통해서 압류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이제 통상적인 경우에 집을 빌려주고 보증금을 받고 일정 부분 월세를 받기도 하고 보증금만 받기도 하고 이건 전세죠.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신용이 안 좋으신 분이 세입자로 들어오면 임차인으로 들어오면 세입자한테 돈을 못 받은 뭐 은행이라든지 채권자들이 압류를 하기 시작하는데 뭐를 하냐면 보증금 채권이랑 그다음에 뭐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있잖아요. 그 세입자의 권리가 뭐겠어요? 보증금 받을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거를 압류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주인이 허락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닙니다. 허락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주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돌려줘야 될 보증금이기 때문에 주인 입장에는 손해가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보증금을 2천만 원 받았는데 세입자의 임차인이 나의 보증금 채무를 내가 보증금 돌려줘야 되는 걸 압류를 해버리면요. 그냥 세입자한테 2천만 원 안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집 나갈 때쯤 되면 법원에다 공탁이라는 아주 쉬운 제도가 있거든요. 공탁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지고 만약에 세입자가 계속 세를 밀려가지고 보증금을 다 까면 그것마저도 할 필요가 없어요. 공탁까지. 그래서 저는 그 세입자를 보호하고 싶은 생각에서 거기서 들어와서 주인이 난 못하겠다 이런 방법은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건 없습니다. 네,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얘기는 만약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짜면 채권자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관계가 돼버리기 때문에 채권자가 그렇게 보호할 방법은 없고 만약에 보호하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집주인이 채권자한테 돈을 물어줘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2천만 원 보증금이 줄 게 있는데 법원에서 압류가 들어온 겁니다. 근데 법원에다가 나는 이미 다 줘서 줄 게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나중에 재판하고 나서 알고 봤더니 그 압류된 이후에 보증금을 내준 경우가 있으면 그 보증금을 이중으로 줘야 돼요. 그래서 압류권자한테 또 줘야 됩니다. 돈을.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재갈철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해드렸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성지병원 문진수 외과원장 모시고 외과질환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